늦은 밤, 주인공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이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와 문틈을 살폈다. 현관 앞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것은 아들과 며느리였다. 도장만 받으면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이어지는 대화는 주인공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 다음 바로 요양원으로 보내죠. 아파트는 전세 놓고 새 아파트 계약금으로 쓰면 되니까 괜찮겠죠? 며느리가 낮게 웃으며 말했다. 이에 아들이 답했다. 그럼 지금이 기회야. 어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빨리 진행해야 해.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다. 문 뒤에서 듣고만 있던 그녀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엉키기 시작했다. 요양원, 새 아파트. 이게 무슨 소리지?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들의 익숙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동안 무심했던 태도와 다르게 갑자기 찾아와 효도를 베풀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설마, 정말 그런 이유로 이러는 걸까? 그녀의 손은 점점 더 떨렸고 문 밖에서 들려오던 그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둘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니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아들은 살짝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가 이제는 편하게만 지내시면 되잖아요. 요양원에서도 좋은 방 알아봤고요.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심한 듯 물었다. 그럼, 나도 요양원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질 거란 말이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며느리를 쳐다보았다. 며느리가 말을 받았다. 어머님, 그럼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 거고 어머님도 거기서 친구들 만나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건 갑작스러운 일이라 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눈빛에서 자신이 알던 아들의 모습이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다.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던 걸까? 그동안의 효심은 단지 연기였던 걸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유지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시간을 벌어야 해.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속삭이듯 말을 맺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마음속에 얹힌 무거운 짐을 느꼈다. 어제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며 잠을 이루지 못했던 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에 고이 넣어두었던 계약서를 꺼내들었다. 손끝이 떨려 글자를 더듬듯 읽어내려가던 그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서류를 찬찬히 읽어보던 그녀는 작은 글씨로 쓰인 조항 하나를 발견했다. 요양원 입소가 완료될 경우 자산관리 권한은 아들에게 귀속됨. 그녀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가슴은 조여오고 손끝이 차가워지며 땀이 배어나왔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그 소리조차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왜? 정말 왜?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동안의 자식들의 모든 행동이 거짓말로 느껴지며 믿었던 시간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다. 이건 그냥 효도의 표시가 아니야. 이건 내 재산을 가져가려는 수작이야.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녀는 옆집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늘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은퇴한 교사로 과거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운 조언들로 동네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존재였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어떤 일이든 깊이 생각한 후에야 입을 여는 신중함을 지녔다. 특히 노인들의 권리나 복지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세상에 자식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그녀의 얼굴을 응시했다. 특히 돈 문제는 더 조심해야 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재산이 얽히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지만 동시에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긴 듯했지만 이내 결단을 내린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제가 밤에 순찰 도는 척하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주머니도 가능한 증거를 하나씩 모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다 중요할 겁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슬픔이 묻어 있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믿었는데요. 할아버지는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믿었던 사람이 더 큰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용기를 내세요. 그녀는 눈물을 머금으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조금씩 결의가 담기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그녀는 복지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청년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말끔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약간은 피곤해 보이는 눈빛이었지만 진지함이 묻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으며 상담을 받는 내내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상황에 공감하며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계약서를 살펴보았다. 어르신, 이건 전형적인 재산 강탈 수법입니다. 법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변호사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며 조심스럽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이런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서 자식들에게 속아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죠. 제가 도와드릴 테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변호사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첫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손가락을 하나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사진, 녹음, 문서, 무엇이든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다. 둘째, 신뢰할 만한 법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감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누군가 함께해 준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그녀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 멀리서 보이는 주인공의 현관을 주시하고 있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골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서성이는 모습을 보고 그는 본능적으로 의심을 품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종종 현관 쪽을 힐끗거렸다.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내 조용히 문 앞에 다가섰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신중하게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아들의 목소리가 뚜렷이 들려왔다. 도장만 받으면 돼. 요양원은 내가 알아볼게. 어머니가 대체 왜 이렇게 도장을 안 찍으려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들은 낮게 한숨을 내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왜 망설이시는지 이해가 안 돼. 그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이 얘기 좀 해봐. 다음 날 할아버지가 그녀의 집을 찾았다.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아주머니, 이거 들려드리려고요. 밤에 아드님이랑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했어요. 그녀는 손을 떨며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 속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장만 받으면 돼. 요양원은 내가 알아볼게. 아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엄마는 혼자 사는 게 불편하실 테니까 요양원으로 보내는 게 맞지.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식었다. 이건 효심이 아니야. 나를 속이려는 계획이었어. 그날 밤 그녀는 집안에 불이 꺼진 상태로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의 아들은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미소가 지금의 아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다.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고이 내려놓았다. 이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커튼 뒤로 몸을 숨기고 밖을 내다보았다. 골목길 끝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다급히 논의하는 듯 보였고 손짓으로 집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또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모두가 잠든 줄 알았던 늦은 시간, 그녀의 집안에 미세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조심스러운 발소리에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누구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 문틈으로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손전등을 들고 거실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조용히 해.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도장만 찍으면 돼. 아들이 낮게 속삭였다. 며느리가 주위를 살피며 재촉했다. 이제 빨리 끝내야 해. 괜히 시간 끌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그녀는 숨을 죽이며 침대 곁에 놓인 작은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경적이 들어 있었다. 그 경적은 과거 남편과 캠핑을 다닐 때 쓰던 것으로 그녀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추억 중 하나였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결단을 내리고 경적을 단단히 잡았다. 그들이 문고리를 천천히 돌리며 방에 들어오려는 순간 그녀는 경적을 힘껏 눌렀다.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뭐야?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너희가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는 경적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외쳤다.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대답도 용납하지 않을 것처럼 날카로웠다. 어머니. 그게 우린 그냥.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내 집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짓을 하다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더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심 뒤에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은 그녀를 쉽사리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손끝을 부들부들 떨며 눈을 질끈 감았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된 걸까? 그녀의 머릿속은 과거 아들과의 따뜻했던 추억으로 가득 찼다가 곧 현재의 냉정한 현실로 돌아왔다.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인 채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새어나왔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 거지?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아. 며칠 후 아들 내외가 마지막으로 집을 찾아왔다. 어머니, 이제 결정하셔야죠. 도장 찍으시면 모든 게 끝나요. 아들은 한층 낮아진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지난번엔 저희가 좀 실수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어머니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맞아요, 어머님. 이게 어머님 노후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저희가 평생 어머님 모시면서 효도할게요. 어머님도 이제는 좀 편히 쉬셔야죠. 아들은 한 걸음 다가서며 다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잖아요. 도장만 찍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나도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겠다. 아들 내외가 웃으며 도장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한 손으로 그것을 밀어내며 말했다. 내가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벌써 경찰에 넘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과거의 따뜻했던 추억이 떠오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니? 내가 널 키우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너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짓은 못했을 거야.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입술을 깨물었고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내가 널 믿고 사랑했던 시간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어.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담담히 경찰을 부르겠다고 선언했다. 아들 내외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이웃들과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적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녀의 집에 드나들던 이웃들은 하나같이 증인이 되어 주었다. 할아버지는 녹음 파일과 함께 아들 내외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한 경험을 진술했고, 복지관의 친구들은 그녀가 겪은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며 힘을 보탰다. 청년 변호사는 그녀가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재판에서 그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그는 법정에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한 개인의 삶과 존엄성을 침해하려는 비극적인 시도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방청석을 둘러봤다. 노인의 재산과 권리를 빼앗으려는 행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자립과 자유를 앗아가겠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행동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고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정은 그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의 결연한 태도에 재판정안은 잠시 조용해졌고 그녀는 든든한 지지를 받는 느낌의 안도감을 느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던 순간 그녀는 무거웠던 마음이 마치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들 내외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서 있었고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진 못하겠지만 너희가 언젠가 진심으로 후회하길 바란다. 그녀는 말끝을 삼키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무겁고 그녀의 결단은 그들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등을 돌려 천천히 법정을 나섰다. 문을 여는 순간 쏟아지는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문 밖에는 이웃들과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응원과 위로의 빛이 가득했다. 가장 먼저 할아버지가 다가와 말했다. 아주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주머니, 이제는 정말 평안한 시간을 보내셔야 해요. 우리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따뜻한 미소를 띤 이웃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작은 미소로 대답했다.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에서 벗어나 안도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맑고 푸른 하늘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듯 눈부셨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거야.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그녀는 자신이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아들 내외는 처벌을 받았고 그녀는 재산을 지켰다.